안녕하세요. 소다만 베이킹의 사오쌤입니다. 오늘은 사오쌤의 재료학개론 네 번째 시간을 준비했는데요. 그 주인공은 바로 이 달걀입니다. 이번 영상도 열심히 준비했어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달걀은 이 딱딱한 껍데기와 흰자, 노른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보통 흰자는 약 60%, 노른자는 약 30%, 그리고 나머지 10%가 이 껍데기이고, 이 껍데기 안에 흰자와 노른자를 합쳐서 전란이라고 부른답니다. 이렇게 세 가지의 재료는 모두 특성이 다 다른데요. 오늘은 이 알 하나에서 나오는 세 가지의 재료의 특성을 각각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. 흰자는 90%가 수분, 그 나머지 10%는 대부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순수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나 근육을 만들 때 이 계란 흰자를 많이 먹죠. 그런데 저처럼 다이어트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달걀 흰자는 별로 그렇게 맛이 없어요. 달걀에서 맛과 풍미를 담당하는 재료는 바로 노른자거든요. 하지만 흰자는 별 맛은 없지만 노른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것은 바로 기포성입니다. 기포성은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인데요. 흰자 안에 단백질 때문에 이 기포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. 이 흰자의 기포성 때문에 우리가 폭신폭신한 시폰 케이크나 스폰지 케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.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머랭인데요. 베이킹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머랭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아시죠? 머랭은 흰자의 거품을 말하는데요. 말 그대로 흰자의 기포성을 10분 이용한 것이 바로 머랭인 거예요. 흰자는 농후난백과 수양성 난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. 계란을 깼을 때 노른자 주변에 이렇게 뽕긋하게 둘러싸고 있는 조금 걸쭉한 흰자를 농후난백이라고 하고요. 수양성 난백은 농후난백 주변에 조금 묽게 펼쳐져 있는 흰자를 말해요. 이 두 가지 난백의 양은 계란의 신선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. 신선한 달걀일 경우에 이 농후난백이 더 많고, 달걀이 오래되면 될수록 이 농후난백이 수양성 난백으로 변하고, 그래서 수양성 난백이 더 많은 달걀이 되는 거예요. 농후난백은 수양성 난백보다 좀 더 찐득하기 때문에 거품을 내기가 훨씬 더 어렵고요. 반면에 수양성 난백은 훨씬 빠르게 기포가 생성되는 특징이 있어요. 그럼 거품이 더 잘 나는 수양성 난백이 머랭을 만들 때 훨씬 더 좋은 난백일까요? 그렇지는 않아요. 흰자에 기포가 잘 생기면 그만큼 거칠고 큰 기포가 잡힐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고, 그렇게 빠르게 크게 잡힌 기포는 쉽게 푸석해지고 빠르게 꺼지기 때문에 거품을 내기는 조금 어렵지만 안정적인 기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선한 달걀이 잘 꺼지지 않고 안정감 있는 머랭을 만드는 데에 적합한 흰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. 흰자의 기포성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흰자의 온도인데요. 흰자의 온도가 높을수록 기포성이 좋아져서 거품은 잘 나지만 그만큼 쉽게 푸석해지고 잘 꺼지는 머랭으로 완성이 되고요. 온도가 차가운 흰자가 거품을 내기는 힘들지만 그만큼 안정감 있는 머랭으로 완성을 시킬 수 있죠. 그래서 저는 머랭을 올리기 전에 안정적인 머랭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꼭 차가운 흰자를 사용하고 있어요. 설탕의 양도 머랭의 안정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요. 흰자에 설탕을 넣고 거품을 내게 되면 설탕이 흰자 안에 녹아서 흰자의 점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기포가 안정감이 생기고 잘 꺼지지 않는 머랭으로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설탕량이 적은 머랭은 볼륨감은 굉장히 좋지만 쉽게 푸석해지고 안정감이 좋지 않고요. 설탕량이 많이 들어간 머랭일수록 쫀득하면서 윤기가 나고 안정감이 굉장히 좋은 머랭으로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. 노른자는 50%의 수분, 16%의 단백질, 그리고 32%의
많은 양의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이 지방 성분 때문에 지방이 없는 흰자보다 노른자는 기포성이 좋지 못한데요. 지방은 기본적으로 기포를 꺼트려버리는 소포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머랭을 올리기 위한 흰자에 노른자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단단한 머랭을 올릴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. 하지만 노른자가 아예 기포를 낼 수 없는 건 아니고요. 흰자처럼 풍성한 기포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. 흰자의 가장 큰 특징이 기포성이라면 노른자의 가장 큰 특징은 유화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노른자의 지방을 이루는 성분 중에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천연 유화제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화력이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반죽 안에서 버터와 수분이 잘 섞일 수 있게 도와주는 재료가 되는 거죠. 또 노른자는 제품의 농후한 풍미를 만들어내는 재료인데요. 흰자는 제품 안에 들어가도 그렇게 풍부한 맛을 내주지는 못하지만 노른자가 들어간 제품은 깊고 농후한 맛을 낼 수가 있어요. 전란. 전란은 노른자와 흰자를 섞은 재료를 말하는데요. 가끔 레시피에 달걀 또는 전란이라고 써 있을 때 어떻게 계량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당연히 달걀 하나를 깨서 포크 같은 걸로 잘 풀어서 노른자와 흰자가 적절하게 잘 섞인 것을 계량하는 것이 바로 달걀 또는 전란이에요. 노른자와 흰자의 특징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주 소량은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달걀 하나를 깨서 흰자만 덜어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계량을 하게 되면 제품의 식감과 질감 그리고 모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러니까 꼭 전란 또는 달걀을 계량할 때는 달걀 하나를 포크로 톡톡톡톡 잘 풀어서 계량해 주시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. 대표적으로 달걀을 주 재료로 하는 베이킹으로 제노아즈가 딱 떠오르는데요. 이전에 설명드린 흰자와 노른자의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흰자가 더 많은 제품과 노른자가 더 많은 제품의 그 차이가 어떻게 날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? 기포성이 좋은 흰자에 거품을 내서 머랭을 만드는 것보다 노른자가 섞여 있는 달걀의 기포성을 이용해서 만드는 제노아즈는 조금 더 거품을 내기도 힘들고 제품을 제대로 완성시키기도 좀 힘든 품목이에요.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기포를 꺼트리는 소포제 역할을 하는 지방 성분이 많이 섞여 있는 노른자 때문이겠죠. 흰자처럼 거품이 잘 나지도 않는데 겨우겨우 잘 올려놓은 거품이 잘 유지가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루랑 버터 같은 것들을 섞어낼 때 잘 꺼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제노아즈를 반죽할 때 달걀을 중탕에서 온도를 살짝 높여서 거품을 내게 되는데요. 그 이유는 달걀이 따뜻해지면 달걀의 표면 장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포성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이에요. 그렇다고 또 달걀의 온도를 너무 높게 올려버리면 너무 큰 기포가 형성이 되고 그 큰 기포들이 반죽 안에서 작은 기포들을 냠냠냠 하면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더 큰 기포로 완성이 되고 그렇게 구워낸 제노아즈는 결이 엄청 거친 상태로 완성이 되겠죠. 달걀을 휘핑할 때 달걀의 거품은 굉장히 조밀하고 균일하게 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. 그러려면 달걀의 온도를 우리 체온 정도까지만 올려서 거품을 내주는 것이 제일 좋아요. 기포가 균일하고 조밀한 상태로 완성이 된 제노아즈는 반죽을 완성해서 오븐에서 구워냈을 때 더욱 결이 곱고 폭신폭신한 상태로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오늘은 달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달걀은 정말 너무 과학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론들이 더 많지만 그걸 말만으로 풀어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정리를 좀 해봤고요. 조금 더 구체적인 달걀, 노른자, 흰자의 다른 이론들은 직접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.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면서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칠게요.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